자, 자 이제 조용해지려고 하니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화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5분에서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10시부터 시작한 국정감사 지금 6시 가까우는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방해하고 또 파행으로 이끄는 그런 행태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과 폐국 수순 그리고 민영화 시도는 저는 모든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합니다. 그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원 증인께서는 20년 넘게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해오셨죠? 맞습니까? 예. 네,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증인은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캠프 비서실장도 맡으셨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서실장을 맡으셨으니까 당시 후보 시절에 말이죠. 2021년 2월 21일 신동아 인터뷰를 기억하실 겁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TBS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의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것이다. TBS의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식, 시장이 되면 그런 방식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기억나죠? 네. 예. 그리고 이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방송법 위반으로까지 고발되는 사태에 이릅니다. 이때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TBS에서 문제가 된 방송은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시사 프로그램이라서 강한 비판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김어준의 뉴스광장을 지칭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네, 맞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TBS의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서울시장이 되자마자 TBS의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갔던 거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았고요? 줄어든 건 아닙니다.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러면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TBS 재원의 70%는 서울시 출연금이잖아요. 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 TBS 출연금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21년도 저희가 들어가서 네. 예산 편성을 했을 때요. 21년도에 시 출연금이 한 375억 정도였거든요. 네. 22년도도 320억 정도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23년에 232억이 돼서 88억 원이 줄었어요. 왜 이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4년 올해 93억 원으로 139억이 또 줄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5월 말로 해서 끊기지 않았습니까? 이 24년도 모든 것들이 잠깐만요. 이 모든 것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핑계를 댑니다. TBS 폐지 조례안을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켰다. 그런데 본인은 수차례 설득하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다 핑계 아닙니까? 올해 상반기 출연금 지원 중단 시기를 5개월 동안 뒤로 미루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에 서울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만났을 때 민영화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결국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선거 당시부터 TBS를 예산 지원을 끊음으로써 폐국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드러냈고 그 의도대로 절차를 진행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폐국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21년도에 22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그건 그 22년도 이후에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줄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민영화를 위한 시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민영화와 관련된 조치들 2023년 11월 27일 TBS 정태익 전 대표 박노왕 이사장이 민영화 선언을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네, 이때 TBS 민영화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거는 없었습니까? 시의회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없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을 때 분명히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전혀 의지가 없었는데 그러면 정태익 전 대표하고 박노왕 이사장이 민영화 선언을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2023년 11월에 TBS가 민영화 선언을 한 거는 TBS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24년 저희가 그걸 더 연장하고 그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오셨을 때는 이미 TBS가 민영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전 서울시 정부시장이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해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각본에 따라서 TBS가 지금 태국 수순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일이 미리 짜인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대로 예산 지원 끊었고 서서히 줄면서 말이죠. 그리고 민영화 시도하고 결국에는 퇴국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회수해서 10년에는 모수 종편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각본들을 짠 오세훈 서울시장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0여 명의 TBS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됐어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통위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정관 변경을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근데 현재 방통위 사정이 그걸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안 되는 상황을 알면서 지금 신용만 한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시장이 이미 예산지원 끊어서 태국 수순 받고 민영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건 아닙니까? 폐국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겠습니까, 서울시가? 네, 네. 그 잠깐만 계세요. 그 저희가 좀 아까 네. 그 정관 변경 신청을 10월 8일 날 다시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은 그만두고 나와 있는 상태여서 지난 8월 달에 했을 때 이야기를 듣긴 들었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다음에 그 정관 정관 변경이 불허가 되니까 다시 좀 변경을 해서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거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지금 위치입니다. 네, 2분 드리세요. 그 이정원 의원이 질의 내용에 지금 증인이시죠. 네, 예. 증인이 오세훈 시장이 저 TBS에 대해서 그대로 TBS를 유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건데요. 오세훈 시장은 교육 방송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미 2022년도에 얘기를 해서 이것이 당시에 TBS 측으로부터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던 거 언론 탄압 행태를 중단하라라는 것이 그때 당시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TBS는 종합편성 채널입니다. 그 종합편성 채널로 저희가 2019년 허가증을 당시 방통위가 허락을 했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파수를 내준 그 공영 방송입니다. 그런데 교육 방송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TBS 애초에 허가증하고 허가된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의 증언이 틀리다라는 거고 틀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사실 지금 TBS 측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할 분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예, 6시 이후면 얼마 안 남았는데 행안위 상황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